저희가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을 붙여봤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드디어 어제 결론을 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가 된 셈인데, 어제 검찰이 4시간에 걸쳐서 불기소 판단의 근거와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김 여사를 무혐의로 판단한 핵심 근거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구 변호사님. 무혐의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시세 조종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방조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고의, 방조의 고의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상대방이 사람을 해할 줄 알고 칼을 주는 것이랑 사과 깎을 줄 알고 칼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평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이번에는 사과 깎을 줄 알았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을 해할 줄은 몰랐다.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다.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시세 조종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내가 그거를 돕겠다라는 의사하에 행위를 했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시세 조종을 파악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근거가 확인된 게 없어요. 연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고, 그리고 시세 조종을 했던 당사자들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를 지칭했을 때 김건희 여사는 몰라. 그냥 원 오브 댐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워딩 그대로 따자면, 건이 그 사람은 엄마가 필요했기 때문에 권오수가 끌어들인 거지 돈 벌게 해줄 줄 알고 뭐 들어왔지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 녹취록으로 있었고, 공범 사이의 녹취록이 수사 과정에서 입수가 됐거든요. 자기들끼리 대화한 내용 중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당시 돈의 흐름을 보면은 주포가 그 김건희 여사 계좌에 현금 4,700만 원을 입금한 흔적이 지금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것은 김건희 여사도 일정 정도 가담했다는 간접적인 정황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정황에 의해 가지고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항상 형사법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것인데, 몰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금 공범 사이에 통화 녹취가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상 어떻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것은 다른 명목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을 가능성, 다른 명목에 의한 금원일 가능성,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어떤 범죄에 대한 것으로 하기에는 증거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 변호사님, 이제 그런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듣기에는 저거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가 설명해야 될 것을 검사들이 4시간에 걸쳐 설명을 하고 있네. 아니, 검사가 변호사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저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죠.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어요. 법적으로는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가 맞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그 신뢰를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의심을 사는 쪽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로 가는 게 맞았는데, 그러면 그 직후에 정권 교체가 됐으면 그때 처분을 했어야죠. 저는 근데 그때 왜 처분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비판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손모 씨의 사건과 결부를 시키는 바람에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면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거의 같은 사건인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오류를 범했거든요.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럼 그때 처분했어야죠. 근데 그때 또 처분 안 했고 2심에서 방조로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처분하니까 국민적으로는 같은 사건 아니야 라는 오해를 자꾸 받게 되는데, 두 사건은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사실관계가 달라요. 근데 다르면 무혐의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끈 다음에 결국은 무혐의를 했으면 손모 씨 사건 왜 지켜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작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혐의 했어야 되는데 왜 시간을 끌기 때문에 스스로 신뢰도를 상실시키냐. 무혐의는 맞지만 검찰에 지금 이 시간을 끌고 4시간에 걸쳐서 변명하듯이 한 것은 절차에 대해서 스스로 신빙성을 더 높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든 생각은 변호사님께는 함부로 마이크를 넘기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법리적인 해석을 쭉 하시는데, 이제 이 국민들의 법 감정은 이제 그런 설명을 쭉 듣기는 하지만 저희 신통방통 같은 이런 방송이 수십 차례 진행되는 그 법리 공방의 재판정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좀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앞에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 수사가 유난히 느슨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느슨한 정도가 아니라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면서 결국 그 결론에 맞춰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2020년 결론을 미리 내놓고 설명을 맞춰온 거다. 그렇죠. 뭐 최근에는 그런 방식을 확실히 정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개시된 수사고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던 중앙지검 수사팀을 완전히 다 교체를 했고요. 네.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신속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완전히 패싱돼서 실제 남은 임기 동안 이 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고, 그리고 온 것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대통령하고 특수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분을 통해서 맡겨놓고 결국에 무혐의 결론을 몇 달 동안 준비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의 서면 조사가 있었고 한 번의 소환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조사였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서면 조사는 완전히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서면 조사도 2023년 7월에 검찰에서 이 질의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받지 못합니다. 총선이라는 선거가 있어서 그거에 악용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기다려줬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올해 7월에서야 회신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합니까? 선거가 있든 없든 수사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었고, 관련돼서 당연히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의 답변을 들어야 되고, 이 서면 조사 자체도 뭐 석연치 않지만 당연히 소환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경호처 부속 청사에 가서 휴대폰도 맡겨놓고 한 수사입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이런 취지의 진술로 일관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주요 토대, 물론 뭐 객관적으로 이 연락했다는 문자 메시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혐의의 지금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압수됐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기각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코바나 콘텐츠 불법 후원 의혹 관련돼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도 안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찰 수사가 과연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 관여 여부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해서 명백하게 지금 밝히기 위한 수사였냐, 그리고 어제 발표된 수사 결과 내용이 그렇게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지금 최근에 제기된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의심 없이 해소할 만큼의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고 누가 믿겠느냐, 이런 걸 보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최근 특히 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이미 수사 결론 어느 정도 내놓고 시기와 정치적 상황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조기현 위원장님도 역시 법률 전문가한테 마이크를 드리면은 그냥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데, 아무튼 결론은 수사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의 흔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뀌지 않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법 당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검찰이 일단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는 거고, 그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성민 의원님, 공수처 수사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씨는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검찰이 최근에 뭐 명품백 수수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네. 공수처에서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 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이 두 가지는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검찰에서 아무리 이 불을 진화해 보려고 했지만 불씨는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사실이고, 제가 봤을 때 더 큰 내관은 이 공수처의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를 좀 주목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발의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도 부결을 시켜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했고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힘도 부결을 시켰고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왔지만, 사실 지난번 부결이 마지막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계속해서 방어해 나갈 수는 없다, 이러다 같이 망한다, 이런 여권 내부의 위기감이 있고, 이번에 검찰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더 큰 그런 동기를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 여권 내부에서 퍼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